북한에 억류된 이면수 목사가 북한 체제 전복 혐의를 인정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 그리고 광복 70주년 행사 등 큰 이슈를 앞두고 있는 터에서 이 같은 기자회견을 공개한 북한의 의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올 하반기 산적회는 이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억류되어 있는 이면수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 체제 전복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기자회견을 공개한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북에서는 이제 일단 우리 남쪽 출신 지금 억류된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미국 국적의 기자라든지 미국 국적의 사람들도 많이 억류를 했고, 그래서 서방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이러저런 구실로 억류를 해놓고 사실은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자기의 체제 선전에 더해서 플러스 상대 국가와의 이른바 인질 외교, 그러니까 인질을 통한 외교적인 돌파구로서 마련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이번에 이면수 목사의 이 기자회견을 공개한 것은 앞으로 8월 달까지 진행되는 남북 관계에서 남쪽에 대해서 북한이 조금 더 주도적인 선점을 하고 자기의 주도권을 강화하면서 남쪽에 줄 카드를 이른바 간접적으로 좀 저는 제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이후 여사 방북이 남아 있고 8.15 공동행사들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남쪽 사람을 내가 몇 명 억류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남북 관계에서 내가 풀어줄 거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줄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좀 요구하는 그런 아마 제가 볼 때는 외교 전술 또는 인질 전술의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걸 우리가 들어주지 않으면 임 목사의 석방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김정국 선교사 이후에 지금 몇 명이 우리 집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 데려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줘야 됩니다. 네. 과거에도 2009년에도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도 여기자를 데려오면서 상당히 고위급의 미국 인사가 가서 돌파구를 열고 풀어줬고 케네스 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남쪽이 만약에 북에 가서 지금 북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굉장히 고위급의 인사가 가거나 아니면 정치적 대화나 정치적인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되는 것을 북한은 은근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도 이후 여사 방북 직전 아닙니까? 네. 그 방북 직전을 앞두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직 우리가 인질들이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우리에게 좀 줄 것을 명확히 제시를 해달라.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석방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보여주는 그런 아마 인질 외교의 한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 광복 70주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15 남북 공동행사 실무 접촉은 북한의 거부로 무산됐는데 이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은 트집 잡고 있는 거죠? 예, 일단은 그 명목상으로는 울지 프리덤 가디안 훈련, 이게 이제 여름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인데 그 봄에 했던 그 훈련보다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동안 관례적으로는 봄에 했던 키 리졸브 훈련이나 포 이글 훈련은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했지만 이 하계에 하는 이 UFG 훈련에서 그렇게 높은 비난을 안 했었는데요. 네. 아마도 8.15 공동행사를 이것과 열과시킨 것은 8.15 공동행사를 아직 하지 않겠다는 거 아주 최종 결정했다기보다는 여전히 이 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빌미 삼아서 이 8.15 공동행사를 둘러싼 남북 간의 지금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의 문제라든지 정치적 성격의 문제를 놓고 남쪽과 북쪽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힘겨루기에서 북한이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군사훈련을 아마 연계시켜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좀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면은 북한에서는 어떤 반응 보일까요? 그건 제가 볼 때 만약에 풀린다고 한다면 패키지로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홍영표 장관도 최근에 와서는 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라든지 오이사 조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 등등에서 북에 대해서 지금 인도적 차원에서 또는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많은 제안들을 좀 하고 있는데 북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또 지금 인질들 공개한 거라든지 또 군사훈련을 시비를 거는 거라든지 또 8.15 공동행사에 대한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든지 이걸 보면 남쪽과 북쪽이 요구하는 바가 조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후여사 방북이든 아니면 8.15 공동행사든 아니면 남북 당국 간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돌파구가 열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요구사항과 북측의 요구사항이 상호 포괄적으로 이렇게 빅딜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이야기했던 추석의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성사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9월 3일이 중국의 승전일이고 10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날인데 이 북한과 중국이 이처럼 큰 행사를 앞두고 관계를 개선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승전일에 베이징을 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그 모스크바의 전승절에 김정은이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마지막까지 뭐 분주했습니다만 네. 이번에 중국의 승전을 놓고는 좀 북한의 고민도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하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네. 김정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문제는 북중 관계가 지금 3차 핵실험하고 또 시진핑 주석 출범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서로 자기들 스스로의 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경에 가기 위해서는 북중 관계가 적어도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전초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해결이 된다면 적어도 핵실험 문제라든지 미사일 발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기미가 없기 때문에 네. 9월 달에 북경 초청에 김정은이 갈지 안 갈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김정은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러시아에 못 갔던 것은 제껴놓고 중국에 간다고 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러시아는 안 갔지만 중국에 갈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또 설득력 있는 자기 말의 논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중국이 또 뭔가 북한에 줘야 될 게 또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과연 김정은 제1위원장이 9월 달에 북경에 나타날 것인가는 조금 더 시간을 보고 북중 관계의 진행 양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남쪽과의 관계도 남아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공식적 초청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가서 북경에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조우하게 될 경우에 그 파장과 정치적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도 김정은으로서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을 놓고 아마 지금은 고민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 네. 봐야겠고 또 10월 당 창건일을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0월 달에 이제 당창건 네. 70주년이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이고요. 또 꺾어지는 해라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자기의 어떤 공화국의 존엄과 공화국의 정당성을 과시할 수 있는 행사거리를 찾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2012년에도 그 229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던 것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해를 자기들 스스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정은이 권력 승계를 해서 권좌에 올랐던 해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대내적 정당성을 위해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 10월에 70주년 당창건 70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 하나가 분명히 미사일 발사일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미사일 발사대 동창리에 증개축이 이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도 뭐 덮개 덮개를 얘기도 덮고 있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네. 보이면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북한의 대내적 과시를 위해서 미사일 발사라는 카드는 여전히 유효한 카드이다. 그러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버튼을 눌려서 발사를 할지 안 할지는 또 10월 달까지 아마 한반도 상황이나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 등등을 아마 감안해서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 국제사회 우려 속에서 만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한다면 또 중국과의 관계는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네. 지금까지 패턴이 2006년 1차 핵실험도 그랬고요. 2009년 2차 핵실험도 그렇고 최근 2013년 3차 핵실험도 똑같은 패턴이 뭐냐면 먼저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들어가면 그 제재에 대한 저항의 표시를 핵실험을 해버리는 그렇죠. 거였거든요. 그 패턴을 밟아간다면 사실상 금년 10월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게 되면 당연히 국제사회는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그 제재에는 중국이 당연히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네. 그렇다면 다시 북한은 중국에 또 저항한다는 의미, 또 국제사회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또 4차 핵실험까지도 연결되는 패턴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10월에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를 하게 될 경우는 북한으로서는 북중 관계, 그다음에 대미 관계,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만의 길,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확고한 자신감이 없으면 쉽게 그것을 선택하기는 아직은 좀 부담스러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네. 북한도 분주하게 계산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떤 답을 내놓을지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호 여사의 방북 예정일이 지금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합의가 거의 다 된 거고요. 예. 우리 네. 남쪽에서도 일단 그 비행기까지 전세 계약을 끝냈고 인원 명단까지 최종 확정을 해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것은 우리 통일부에서 지금 조심스러운 게 북측의 최종 오케이가 안 떨어졌다는 건데 아마 네. 오늘 내일 사이에는 아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만에 하나 제가 지금 불안스러운 것은 최근에 남북 관계가 그 광주 유니버시아대에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6.15 공동에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충분히 호재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납득하기 힘든 어려운 이상한 빌미를 가지고 계속 무산을 시켜왔거든요. 네. 만에 하나 행여라도 이호요사 방북권도 최종에 가서 갑자기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의 기싸움이 굉장히 심해진 걸로 봐서는. 그렇지만 그러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더라도 일단 내일이 월요일이기 네. 때문에 월요일 할 이틀 동안에 별다른 일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8월 5일 날 방북은 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왜냐하면 이 방북이 성사된 것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호요사를 평양에 와서 쉬었다 가라고 초청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최고 존엄이 공식적으로 초청한 행사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그걸 쉽게 무산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는 있을까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아마 네. 이제 평양 가는 것이 성사가 된다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그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이 여사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가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시 조문을 하면서 일단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북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수령의 입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호 여사에 대한 각별한 또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건대는 평양에 올라간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호 여사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호 여사라는 사람을 남쪽에서 온 분을 만났다는 것은 그 만남 자체라기보다는 북으로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남북 관계에 어떤 돌파구가 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 당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수준이든 아니면 통일부 장관 수준이든 이 여사가 평양에 가기 전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북에 어떤 전향적인 메시지를 좀 전달할 그런 좀 물밑에도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예정대로 방북이 잘 진행돼서 이 남북 경색 국면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해 남이나 북이나 보겠습니다.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